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듀켄바이오의 2025년 1분기 사업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좀 특수한 분야죠. 이 분야 강자의 핵심 사업이랑 재무 상태를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네, 이번 분석을 통해서 듀켄바이오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주력 제품들이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는지 이걸 좀 파악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 이건 어떤 상태인지도 같이 봐야겠죠. 특히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진단 분야에서 현재 위치가 어떻고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보고서의 사업의 내용 부분을 좀 보면요. 듀켄바이오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암, 그리고 뇌질환 진단, 또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을 전문으로 하는군요. 국내에서 허가받은 품목수도 제일 많고 GMP 인증 제조소도 12곳이나 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방사성 의약품인데요. 이게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특정한 약물, 그러니까 운반체라고 하는데 여기 붙여서 몸속 표적에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세포나 아니면 특정 단백질 같은 곳에요. 이걸로 진단 영상을 찍거나 치료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듀켄바이오는 이걸 신약 후보물질부터 직접 다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능성이 좀 보이는 유망한 후보물질 있잖아요. 이런 걸 외부에서 들여와서 그러니까 라이센스인해서 빠르게 제품으로 만드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이걸 구사하는 전문 플랫폼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픈 이노베이션. 주요 제품 라인업을 보니까 암 진단에 워낙 많이 쓰이는 FDG가 있고 또 파킨슨병 진단용 FPCAT,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 진단에 쓰는 누라체크랑 비자멜, 이런 것들이 눈에 띄네요. 특히 FPCAT는 국내 최초로 해외 기술 수출에 성공해서 대통령 산업포장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기술력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알츠하이머 진단제인데요. 요즘 왜 레켐비나 도나네맙 같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단제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질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보면 듀켄바이오의 위치가 딱 드러나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암 진단제 FDG 생산 점유율이 한 53.5% 정도 되고요. 파킨슨병 진단제 FPCIT는 55.8%. 근데 알츠하이머 진단제, 그러니까 뉴라체크랑 비자밀 합친 거요. 이게 무려 94.3%예요. 94.3%요? 와, 이건 거의 독점적인데요. 그렇죠. 시장은 그냥 꽉 잡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 공급망, 그리고 기술력, 이게 다 뒷받침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정확하게 진단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때 이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와, 대단하네요. 그럼 매출 실적도 한번 보죠. 2024년 연간으로는 약 356억 원이었고 올해 1분기 매출은 약 84.6억 원을 기록했네요. 역시 주력인 FDG 매출 비중이 제일 크고 FPCIT랑 치매 진단제 매출도 꾸준하고요. 수출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재무 쪽을 보면요. 재무에 관한 사항, 이걸 보면 되는데 2025년 1분기 말 연결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1분기에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거 하고요. 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것도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아, 손실에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그럼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만 보고 바로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면요, 이 시기에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시설 투자가 좀 집중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좀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 연구개발 활동도 꾸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상용화된 FPCIT 말고도 유방암 진단용 FES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치매나 관련 뇌질환 진단용 PI2620 같은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거나 또 상용화했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좀 종합해보면 듀켄바이오의 현재 상황,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듀켄바이오는 방사성 의약품 시장,
특히 진단 분야에서는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하는 FDG,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죠. 이게 있고 또 확실한 성장 동력인 FPCIT, 그리고 특히 말씀드린 그 압도적인 점유율의 알츠하이머 진단제, 이걸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난 순손실이라던가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는지 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경쟁력하고 현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이 전문 분야에서 확실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임은 분명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과 맞물려서요. 이 회사의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가치는 앞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랄까요? 그런 게 생기는데요. 과연 듀켄바이오가 지금의 이 강력한 진단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시장, 이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